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 나는 총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멈춰. 경찰이야,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비바람에 휘말려 허공으로 흩어졌다. 눈앞의 그림자는 도망치려 애쓰는 범죄자였다. 아니, 그건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 쥔 칼이 번뜩이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밤을 가르며 울렸다. 그는 쓰러졌고 나는 무릎을 꿇었다. 피가 아스팔트로 스며들며 붉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피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칼이 내 옆구리를 스쳤고 고통이 밀려왔다. 이 개자식, 나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른 얼굴. 보윤의 얼굴. 왜 하필 그때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을까? 나는 경찰 볼인 28살. 이 사건이 나를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강남경찰서에서 출근했다. 서울의 아침은 항상 바빴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들, 커피숍 앞에 줄 선 직장인들, 그리고 그 속에 섞인 나, 검은 제복을 입은 채로. 경찰이 된 지 5년, 나는 아직도 이 도시의 리듬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집안 내력이 경찰인 탓에 자연스럽게 이 길을 택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후회도 들었다. 아버지는 은퇴한 형사였고 어머니는 항상 우리 딸이 안전하게 일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나에게 경찰은 안정된 직업이자 가족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그 안정 속에 숨겨진 나의 비밀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서에 도착하자마자 상사인 김대리가 나를 불렀다. 보리나, 오늘 특별 임무야. 최근 강남에서 일어나는 연쇄 절도 사건. 피해자가 다 여성이고 범인이 칼을 휘두르는 패턴이야. 너랑 팀으로 갈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대리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다. 그는 항상 나를 딸처럼 챙겨주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편견을 나는 알았다. 여자 경찰이 위험한 일에 나서면 어떡해? 라는 말투가 가끔 스며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경찰은 아직도 예외였다. 하지만 나는 그걸 증명하고 싶었다. 강하게, 단단하게. 임무는 단순했다. 범인이 자주 출몰하는 클럽 거리를 순찰하는 것. 밤 10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민간인 복장으로 거리를 걸었다. 네온 사인이 비에 젖어 번들거렸다.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케이팝 비트가 공기를 울렸다. BTS의 노래가 유행처럼 스며들어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였다. 나는 그 속에서 평범한 여성을 가장했다. 긴 코트 아래에 숨긴 권총이 무거웠다. 김대리는 앞서 걸으며 보리나, 조심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대리님, 제가 누군데요? 보린 경사예요. 그때였다. 골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여성의 목소리. 우리는 달려갔다. 골목 끝, 한 젊은 여성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의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고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다가서고 있었다. 돈 내놔. 그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나는 즉시 총을 뽑아 들었다. 경찰. 무기 버려. 하지만 그는 나를 보더니 웃었다. 여자 경찰. 재미있네. 그는 돌진했다. 칼이 번뜩였다. 나는 피하려 했지만 비에 미끄러운 바닥이 나를 배신했다. 칼날이 내 옆구리를 스쳤다. 고통이 번개처럼 스쳤다. 김대리가 총을 쏘았고 그는 쓰러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병원으로 실려간 나는 행운이 경상이었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컸다. 그날 밤 병실에서 눈을 뜬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 범죄자의 얼굴이 보윤의 얼굴로 변했다.
보유는 내 유일한 친구이자 동창.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가까웠다. 그녀는 변호사 지망생으로 항상 나를 응원해 주었다. 보리나, 너는 강해. 하지만 가끔은 약해져도 돼. 그녀의 말은 항상 내 가슴을 울렸다. 왜 그 꿈에서 그녀가 범죄자로 변했을까? 아니, 그건 아니었다. 꿈속 보유는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대신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보리나, 내 진실을 봐. 나처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퇴원 후 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사건은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다. 강남 연쇄 절도범 검거. 여성 경찰의 용감한 활약의 제목은 영웅적이었지만 나는 불편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가족들은 자랑스러워했지만 어머니는 이제 결혼 생각해라. 위험한 일 그만두고 라고 하셨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 그렇다. 28살이면 적기였다. 소개팅, 결혼, 아이, 그게 사회의 궤도였다. 하지만 나는 그 궤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보윤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보윤을 다시 만난 건 사건 일주일 후였다. 그녀가 병원에 꽃을 들고 왔었다. 보리나,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녀의 미소는 한강의 봄바람처럼 따뜻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벽에 걸린 한국 전통 도자기와 케이팝 포스터가 어우러진 곳. 우리는 라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너무 무서웠어. 왜 경찰이 된 거야? 보윤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웃었다. 가족 때문이야. 그리고 정의를 믿어서.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산책을 했다. 홍대의 거리는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으로 활기찼다. 버스킹 팀이 스프링데이를 부르고 있었다. 보윤이 내 팔을 살짝 잡았다. 보리나, 내가 다쳐서. 나도 아팠어. 그 손길이 전기처럼 스쳤다. 나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왜 이런 감정이 들까? 남자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대학 때 사귀던 남자가 있었지만 그건 그냥 습관이었다. 진짜 감정은 아니었다. 보윤과 있을 때만 내 안이 평화로웠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다. 보리나, 너는 항상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워 보이네.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랑 있으면 괜찮아. 그 순간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산 없이 달렸다. 웃음소리가 비에 섞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사건의 후속 조사가 시작되었다. 범죄자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그는 LGBT 커뮤니티를 노린 혐오 범죄자였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여성, 그리고 일부는 공개된 레즈비언이었다. 경찰서에서 브리핑을 들으며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절도가 아니야? 사회적 메시지야. 상사의 말. 나는 피해자 명단을 보았다. 그중 한 명이 보윤의 지인이었다. 보윤의 동창, 레즈비언 커플로 알려진 여성. 보윤이 이걸 알면 나는 불안해졌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우리 집은 종로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창밖으로 궁궐의 불빛이 보였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도시에서 나는 내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다. 나는 누구일까? 보린, 경찰. 아니면 보윤을 사랑하는 여자. 펜이 떨렸다. 그 사건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레즈비언.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회는 아직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경찰 세계에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보윤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그녀의 사무실 근처 이태원의 작은 이자카야였다. 보유는 이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인권 변호사, 특히 LGBT 권익을 위해 싸우는 로펌에 들어갔다. 보리나, 내 사건으로 나도 생각하게 됐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뒤처졌는지 그녀의 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사케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테이블 위에 놓인 김치전과 떡볶이가 한국적인 향기를 풍겼다. 이태원은 서울의 다문화 거리, 게이바와 스트레이트 클럽이 공존하는 곳, 여기서라면 우리의 대화가 조금 더 자유로울 터였다. 보유나, 너는 언제부터 알았어? 내 성적 지향을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나를 보았다. 대학 때 너랑 만난 후에 그녀의 대답에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왜? 너랑 있을 때 내 마음이 이상했어. 친구 이상의 감정. 하지만 내가 경찰이 되려 하고 가족의 기대가 크다 보니 말할 수 없었어. 보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함이 전해졌다. 나도. 요즘 비슷한 기분이 들어. 그 고백은 작은 폭발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레스토랑의 조명이 우리를 감쌌다. 밖에서는 K-드라마 OST가 흘러나왔다. 그대라는 사연처럼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로맨틱한 순간은 곧 깨졌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김대리였다. 보리나, 긴급. 범죄자가 또 움직여. 이번엔 이태원 쪽 운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윤이 걱정스레 물었다. 또. 조심해. 나는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나왔다. 아니, 그건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냥 이마에 손을 대는 것. 하지만 그 느낌은 영원했다. 차에 올라타며 나는 생각했다. 이 감정을 지켜야 해. 보윤을. 임무는 이태원의 골목이었다. 범죄자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 피해자는 보윤의 동창, 지은이었다. 그녀는 클럽에서 나오다 습격당했다. 우리는 현장에 도착했다. 지은은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다. 그 자식. LGBT를 미워해 이상한 년들이라고.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 동성애 혐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퍼뜨리는 편견.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는, 하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문제. 김 대리가 말했다. 보리나, 이건 내가 맡아. 여성 피해자라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사건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조사 과정에서 나는 보윤의 도움을 받았다. 그녀의 로펌이 지은을 변호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다. 보윤의 아파트, 한남동의 모던한 공간. 벽에는 한국 미술 작품과 LGBT 권리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파일을 펼쳤다. 보리나, 내가 이 사건을 맡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위험에 보윤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너 때문에 더 강해질게. 우리의 시선이 얽혔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우리를 축복하는 듯 했다. 그 키스는 우리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비밀 연인으로 살았다. 낮에는 경찰과 변호사, 밤에는 연인. 보윤은 나에게 한국의 전통을 가르쳐 주었다. 추석에 송편을 빚으며 우리 가족처럼 지라고 웃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검은 모래사장, 바다바람.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보리나, 여기서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꿈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직 멀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 모든 게 우리를 짓눌렀다. 그러나 갈등이 시작되었다. 경찰서에서 소문이 돌았다. 보린이 요즘 이상해. 여자랑 너무 붙어 다니네. 동료들의 눈초리. 김 대리는 나를 불러 개인 생활은 조심해. 경찰 이미지가 중요해 라고 경고했다. 나는 화가 났다. 대리님, 그게 무슨 뜻이세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너도 알잖아. 요즘 사회가 민감해. 그 말은 명백한 편견이었다. 한국의 경찰 문화, 남성 중심의 조직. 여성, 게다가 레즈비언이라면? 나는 숨을 죽였다. 보윤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때 첫사랑이 있었어. 여자. 하지만 가족이 알면 쫓겨날 뻔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이제 나 있잖아.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하지만 사건은 더 복잡해졌다. 범죄자가 검거된 후 그의 진술이 나왔다. 나는 그년들 때문에 내 여동생이 레즈비언이 됐어. 복수야, 혐오의 뿌리. 나는 그 진술서를 읽으며 울었다. 이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때 반역의 씨앗이 싹 텄다. 김 대리가 나에게 제안했다. 보리나, 이 사건 마무리 지으면 승진시켜줄게. 대신 증언에서 LGBT 부부는 빼 사회적 논란 피하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건 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는 차갑게 말했다. 현실을 봐해 내 미래를 생각해. 나는 거절했다. 그날 밤 보윤에게 말했다. 나 이 일 그만둘까 봐.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다. 아니, 싸워. 나랑 함께. 우리의 사랑은 이제 투쟁이었다. 승진 거절의 여파는 컸다. 김 대리는 나를 문제아로 취급했다. 동료들은 피했다. 보린이 이상해. 페미니스트냐?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는 고립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의 전화. 언제 남자친구 데려올 거야? 이웃집 딸은 벌써 약혼했어. 한국의 압박, 결혼 성공이라는 공식. 나는 거짓말로 대답했다. 고두, 엄마. 하지만 속으로는 보윤만 생각했다. 그녀와의 순간들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우리는 비밀 데이트를 이어갔다. 명동의 야시장, 떡꼬치와 호떡 냄새가 가득한 거리. 우리는 모자를 쓰고 손을 잡았다. 보리나, 여기서 살 수 있으면. 보윤의 속삭임. 하지만 위험은 가까웠다. 어느 날 사건 파일을 보윤에게 넘겨주다 실수로 내 이메일에 LGBT 관련 자료가 첨부되었다. 누군가 봤다. 아마도 김 대리의 비서. 다음 날 상사실로 불려갔다. 보린 경사, 내 성향이 뭐냐? 이 자료는 그의 눈에 혐오가 서렸다. 나는 떨면서 대답했다. 개인적인 거예요. 직무와 무관해요. 하지만 그는 웃었다. 경찰이 레즈비언. 웃기지 마. 이건 스캔들이야. 그날 나는 보윤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울었다. 끝났어. 다 잃을 것 같아. 보윤은 나를 안고 말했다. 아니, 시작이야. 나랑 함께 싸워.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지은의 사건을 공론화하자. 보윤의 로펌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나는 증언자로 나서기로. 하지만 그 결정은 반역이었다. 가족에게 알렸다. 아버지는 미쳤냐? 경찰 생활 포기할 거냐?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왜 그래? 한국의 명예, 집안의 체면. 그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였다. 기자회견 날 서울시청 앞 비가 내렸다. 우산을 쓴 기자들, 플래카드 든 시위대. LGBT 단체들이 모였다. 무지개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보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사건은 혐오 범죄입니다.
피해자 지은 씨를 위해, 그리고 모든 소수자를 위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강했다. 이제 내 차례. 나는 앞으로 나왔다. 저는 보린 경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 개인적인 이유로 더 아팠습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 말에 플래시가 터졌다. 속이 메스꺼웠다. 하지만 보윤의 시선이 나를 지탱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엄지를 들었다. 회견 후 폭풍이 몰아쳤다. 뉴스 헤드라인, 여성 경찰, 레즈비언 고백. 경찰서 내부 충격, 소셜미디어는 난리였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용감하다. 어비에스 경찰 자격 없어. 나는 휴대폰을 껐다. 보윤과 우리는 그녀의 아파트에 틀어박혔다. 미안해. 너까지 끌어들여. 내가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바보야. 우리 함께잖아. 우리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하늘, 별이 없지만 별처럼 빛나는 도시. 그 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안았다. 사랑의 깊이가 아픔을 이겼다. 하지만 반역은 더 깊었다. 김대리가 나를 해고 통보했다. 조직 이미지를 해쳤어. 사직 썼어. 나는 받아들였다. 네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내가 왜 그랬어? 우리 집안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무릎 꿇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나예요. 보윤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보윤. 그 여자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 당장.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거리로 쫓겨났다. 비가 내리는 거리, 한강 다리 위. 나는 울었다. 이게 끝인가? 보윤이 나를 찾았다. 그녀의 차가 다리 옆에 섰다. 보리나. 그녀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어떻게? 내가 필요해서. 우리는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 잃었어. 직장도.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나 있잖아.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제주로 도망쳤듯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을 떠날 수 없었다. 이 도시가 우리 뿌리였다. 고조는 곧 왔다. 해고 소송. 보윤의 로펌이 나를 대리했다. 법정에서 김대리가 증언했다. 그녀는 부적합해. 레즈비언이라서. 판사는 인상을 찌푸렸다. 보윤이 반박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성적 지향은 차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정은 긴장됐다. 한국의 법, 아직 미숙하지만 변화의 물결.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경찰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사랑이 그걸 바꾸지 못합니다. 내 목소리가 울렸다. 법정 투쟁은 길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법원으로 향했다. 보윤의 손이 내 손을 쥐었다. 이길 거야.의 그녀의 확신이 나를 버티게 했다. 외부에서는 지지자들이 모였다. 청소년 LGBT 단체, 페미니스트들. 그들은 보린을 지켜 라고 외쳤다. 반대 시위도 있었다. 보수단체의 플래카드, 동성애는 죄악, 한국의 양극화, 전통과 진보의 충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싸움이 나의 진실이었다. 소송 중 가족과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보윤의 아파트로 찾아왔다. 보리나. 그녀의 눈에 후회가 가득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보윤이 옆에 앉아 있었다. 엄마, 이게 제 3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내 아빠가. 미안하다고 해. 아버지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변화의 문턱에 서 있었다. 한국의 가족, 혈연의 끈이 강하다. 어머니는 보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보린을 지켜줘서.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우리의 사랑이 가족을 움직였다. 판결 날이 왔다. 법정은 만석이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의 해고는 위법.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승소. 함성이 터졌다. 보윤이 나를 안았다. 해냈어.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이 승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수자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더 포용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뉴스에 실렸다. KBS, MBC. 전국이 우리를 보았다. 승소 후 나는 경찰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부서 인권범죄 전담팀. 김 대리는 사과했다. 미안해, 보리나. 내가 좁았어. 그는 바뀌었다. 사회의 변화가 사람을 움직인다. 보윤과 나는 공개 연인으로 살았다. 결혼은 아직 불가능했지만 우리는 파트너십을 맺었다. 작은 의식, 한강변에서. 친구들, 가족, LGBT 커뮤니티가 모였다. 무지개 깃발 아래 우리는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경복궁. 우리는 한복을 입고 산책했다. 보윤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보리나, 내가 강해져서 고마워. 나는 웃었다. 너 덕분이야. 그 사건이 나를 레즈비언 경찰로 만들었다. 내 진실을 마주하게 했다. 한국의 거리, 여전히 차별이 있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갔다. 어머니는 이제 우리를 응원했다. 손주는 입양으로 해도 되지. 그녀의 농담에 우리는 웃었다. 아버지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가족의 사랑이 돌아왔다. 보윤과 나는 작은 집을 샀다. 종로의 한옥 스타일 아파트. 창밖으로 남산이 보였다. 매일 아침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무슨 사건? 사랑 사건. 우리의 대화는 가벼웠다. 어느 날 새로운 사건이 왔다. 또 다른 혐오 범죄. 하지만 이번에는 팀 전체가 나섰다. 나는 리더였다. 우리는 모두 같아요. 사랑은 자유예요. 그 말은 내 모토가 되었다. 보윤은 여전히 변호사로 싸웠다.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 서울의 밤. 우리는 다시 한강 다리를 건넜다.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었다. 사랑해, 보리나. 나도, 보윤아.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변화처럼 우리의 사랑도 계속된다. 사건으로 시작된 여정, 진실로 끝난 사랑.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를 찾았다. 무지개 아래 영원히.